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장엄한 일출과 해안가 절벽에 자리한 정자. 거대한 댐과 호수에서 수상스키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사임당과 율곡의 초상화가 있는 오죽헌의 풍경에 이어 산등성이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소와 양떼, 그리고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설악산 울산바위의 모습이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영화, 아름다운 우리강산 강원도편. 춘천, 호반의 도시 춘천. 춘천이 호반의 도시란 명칭을 얻게 된 건 1970년대 수력발전소와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춘천은 이 댐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오늘날 관광 춘천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막, 1970년대 문화영화 아름다운 우리강산 강원도편. 동해바다 수평선을 불태우듯 솟아오르는 아침해는 강원도에서만이 볼 수 있는 절경의 하나입니다.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수평선 너머에서 둥그런 해가 솟아오른다. 여기는 춘천시. 소양강을 끼고 들어선 춘천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춘천의 성심여자대학 잔디밭에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학생들은 수녀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보며 즐겁게 웃기도 한다. 춘천 주변에는 정부의 전력개발로 건설된 춘천댐과 의암댐이 있습니다. 댐이 생김으로써 얻어진 춘천 호반은 춘천 시민의 휴양지일 뿐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여기서 인기 가수 김태희 양의 노래 한 곡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양강 처녀.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치면 외로운 달깨밭에 슬피 우는 부변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강릉. 강릉은 넓은 송림과 모래사장이 분포한 해안지역과 백두대간의 줄기인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사임당과 율곡이 태어난 문향, 예향도시로 오죽헌에서는 살아 숨쉬는 전통을 느낄 수 있다. 여기는 동해안에 임한 산업관광도시 강릉입니다. 공항 주차장에 버스 한 대와 몇 대의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비행기에서 정장 차림의 승객들이 줄줄이 내린다. 강릉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서 주변의 풍치가 아름다우며 특히 한여름이면은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비석에게 물결이 이곳 경포대 해수욕장을 메웁니다. 백사장에 줄줄이 그늘막과 파라솔이 펼쳐져 있다. 물에서는 원피스 수영복이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물놀이용 튜브를 타거나 장난을 한다. 여기가 바로 환동 8경의 하나인 경포대.
이 경포대는 고려 숙종 때 세워진 것으로 절묘한 해안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경포대 맞은편에 있는 충헌탑입니다. 경포호를 배경으로 회백색 거대한 탑이 서 있다. 고려 태종 때 지었다는 객사문. 이 객사문은 이명관이라고도 부르며 국왕의 전패를 안치했던 곳으로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이곳에서 유숙하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건축 양식으로 된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오늘날 국보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인 것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여기 오죽헌에선 율곡제를 베풀고 이 율곡 선생의 높은 덕을 길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나기 10년 전 이미 우리나라의 국난이 다가오는 정세를 내다보고 나라에 10만 양병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당정의 눈이 어둡던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외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 오죽헌을 말끔히 보수 단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의 자당이신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초상화가 있으며 많은 유품들이 있습니다. 뜰에 있는 대나무는 오죽이란 검은 대나무로서 오죽헌이란 여기에 관련지어 이름한 것입니다. 양양, 삼척, 동해. 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강원도의 풍경은 다채롭다. 다사다난한 세월을 이겨낸 아름다운 바닷가 사찰인 낙산사. 삼척 추암 해변에는 파도가 만든 예술품 촛대바위와 고운 백사장 위로 떠오르는 해맞이가 명물이다. 1937년 개항한 묵호항에 가면 금방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두 눈이 즐겁다. 여기는 양양의 낙산사. 낙산사로 통하는 이 문은 26개의 화강석을 장방형으로 조각해서 반원형으로 조립한 것이 특이합니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곳으로 산속에 짓지 않고 바닷가에 지은 것이 특색인데 6.25 때 불탄 것을 다시 지방유지들의 노력으로 재건된 절입니다. 황금빛 아침해가 하늘과 바다를 밝힌다. 이것은 의상대에서 본 일출황입니다. 의상대는 해안의 절벽 끝에 세워진 팔각정자다. 의상대사가 즐겨 찾던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이 의상대는 해안 풍치와 더불어 낙산사 주변의 명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의상대에서 왼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홍련암.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대성을 뵌 자리라 하여 원효대사가 지은 암자인데 바위 위에 지어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바다에서 바라본 해안의 풍경이 펼쳐진다. 갯바위에서 갈매기떼가 날아오르고 울쑥불쑥 깎여나간 절벽 위엔 등대가 서 있다. 양양에서 15km를 가면 기암 절벽 위에 세워진 이 하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조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즐겨 찾던 곳이라 하여 이름한 이 하조대는 해안의 기암 절벽과 어울려 가경을 이루어 줍니다. 여기는 삼척의 추암. 동해안 어디서나 해돋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추암의 일출 광경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촛대바위와 일출이 어울려 장엄한 모습을 이룬다. 촛대바위는 바다에서 솟아난 길고 거친 바위 기둥으로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암석 기둥들이 이어져 있다. 또한 삼척에는 관동팔경이 하나인 죽서루가 있습니다. 석벽 위에 우뚝 선 죽서루는 관동지방에서 가장 큰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자원인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누각에 들어가거나 바위 곳곳에 서서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동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묵호항. 동해안의 어느 어항이건 그렇지만 이 묵호항의 오징어 시장은 볼만합니다. 성인들이 마른 오징어를 몇 축씩 저울에 달고 있다. 마른 오징어 더미는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쌓인 채 길게 이어져 있다. 자막, 영월, 대관령. 산세 높은 강원의 내륙 지방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의 유배지였던 산속의 섬 청량포. 푸른 하늘과 산봉우리가 벗삼는 고원의 초지에서는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자막, 1970년 문화영화. 여기서 내륙 지방으로 발길을 돌려 영월에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강산 강원도 편. 이곳 영월의 청량포는 2조 단종이 유폐됐던 곳입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금표비가 세워져 있다. 여기가 바로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입니다. 잘 정돈된 봉분 주변으로 상석과 표석, 장명 등을 비롯한 석조 조형물들이 서 있다. 여기는 태백산 줄기 해발 865m에 위치한 대관령 목장입니다. 목장 직원들이 소와 양을 산등성이의 목초지로 몰고 간다. 옥수수와 감자가 주산물처럼 됐던 이곳에 훌륭한 목장이 생겨 아름다운 목장 풍경을 보여줍니다. 한 직원이 트랙터를 이용해 목초지에 풀을 베고 있다. 이렇듯 훌륭한 목장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목축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떼의 울음소리, 목동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치는 대관령 고지의 광활한 이 목장은 강원도의 자랑이며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설량이 많다는 이 대관령의 겨울이 오면 스키아들의 요람지가 됩니다. 한 스키 선수가 빠른 속도로 활강해 기문을 통과한다. 자막, 설악산. 한국의 대표 명산 설악산. 설악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어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보고다. 또한 거대한 바위산과 기암 괴석이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예부터 수많은 묵객이 산중의 산이라 찬양하는 시를 남겼다.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중들어 묻는 말이 단풍이 어떻더냐. 이 사이 변하여 서리치니 때맞는가 하노라. 이런 고인의 시조가 말하듯 설악산의 가을은 그 아름다움이 예와 오늘이 다를 바 없습니다. 설악산에 들었으면 먼저 신흥사를 찾게 됩니다. 2조 인조대왕 때 지은 이 신흥사에는 의상법사가 손수 만들었다는 세계의 불상이 아직도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돼 있으며 1400년의 역사를 지닌 범종은 귀중한 문화재로 보관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줄로 서서 바위길을 지나간다. 신흥사에서 동북쪽 길을 따라 2시간을 올라가면 천공산이라고 하는 울산 바위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산 바위 밑에는 개조암이 있으며 그 앞에 있는 흔들바위가 관광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이 바위가
한 사람의 힘으로도 흔들린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삐죽삐죽 치솟은 울산바위가 위용을 자랑한다. 동양에서 제일 가는 돌산 울산바위. 울산바위 주변으로 첩첩의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이 울산바위는 거의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빨강이나 분홍색 옷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계곡에서 사진을 찍는다. 설악산의 절경은 천불동 계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와선. 옛날의 선인 마고손이 많은 선인들과 어울려 바둑과 검은고를 즐겼다고 해서 그 이름이 와선대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세. 선인 마고손이 이곳에 와서 즐기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비선대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너른 바위를 따라 계곡물이 시원스레 흘러내린다. 미륵봉 중턱에는 금강굴이 있습니다. 이 금강굴은 옛날 어느 노승이 수도하던 곳이라며 굴에서 내다보는 천불동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깎아 지르는 듯한 암봉과 바위 능선이 겹겹이 이어지며 장쾌하게 뻗어 있다. 수직의 절벽 사이로 깊숙한 골이 내다보이고 단풍이 든 계곡을 따라 물줄기가 굽이쳐 흐른다. 등산객들이 계곡을 가르지르는 다리를 건넌다. 금강굴을 내려와 다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천불동 천여 개의 봉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관광객을 반깁니다. 계곡 따라 펼쳐지는 경치는 그 하나하나가 마치 조각가나 화가의 작품을 방불하게 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깎인 기암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천불동 중허리에 우뚝 선 귀면암은 보는 이의 생각에 따라 그 용모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투명하리 많지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흘러간다. 계곡을 깊숙이 들어서면 계곡을 수놓은 단풍은 도원경을 이룹니다. 강원도는 준엄한 산의 신비와 동해의 절경들이 작은 금수강산을 이룬다. 풍부하고 알찬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언제나 마음 한편에 청명한 바람을 선물하는 곳. 그것이 강원도의 힘이다.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아름다운 우리 강산 강원도 편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